제가 원래 수다 떠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뭐 가지고 수다를 떨 거냐면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대학원 갔거나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나왔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찍는 거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논문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문 외적인 거 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위 논문은 더 복잡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석사 가고 박사 가고 혹은 이제 통합 과정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유학도 가야 되고 진로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어떤 학교냐 또 어떤 학파냐 그게 결국은 학교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도교수와의 관계라든지 같은 동료들 과연 이제 이게 친구인데 같이 공부하는 이제 또 동학이기도 한데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그게 직장이 되면 서로 경쟁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학위 논문은 더 복잡합니다. 그거 말고 박사학위 다 받고 와서 이제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 쓰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2004년에 학위를 받고 와서 그러니까 만으로 30살에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 그 연구자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입장이 있을 텐데 연구하고 강의를 병행한다. 근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은 연구할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또 연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의는 서울대에서만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두 개를 받아요. 두 개를 이제 받아서 두 개를 하고 그럼 뭐 다른 대학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 강의가 이제 좀 줄어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한 제안을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숙명여대 한 학기, 경북대학교 한 학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좀 많이 갔어요. 강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3학기인가 갔던 것 같아요. 뭐 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면 이제 쭉 서울대에서만 강의를 해왔는데 그러고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강의 하나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좀 안팎으로 이렇게 받는데 두 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저 생계비에 조금 못 미친다 싶은 그런 이제 금액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저는 그 돈이 결코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강의 그만큼 하고 그 돈을 받는데 시간이 그 밖의 시간에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강의하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번역도 하고 같이 가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른 강의는 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막 강의를 네다섯 개씩 학점으로 따지면은 막 20학점씩, 20학점씩 막 이렇게 하면서도 1년에 논문을 두세 편씩, 심지어 막 네 편씩 이렇게 쓰는 그 선배들, 후배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의 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체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또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자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렇게 빡빡한 식의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고 이제 지금의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는 한 학기에 하나 두 개 정도만 하고 아주 극악한 경우에 한 세 개 정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을 가거나 이러면은 또 한 세 개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달이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시간은 번역을 하거나 이제 논문을 쓰거나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소설을 이제 쓰는데요. 이제 문제 논문인데 쭉 이렇게 이제 보니까 1년에 논문을 한 두 편 정도 평균 써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밀리면 어떤 때는 세 개가 발표가 되고 어떻게 뭐 날짜를 좀 못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이제 하나가 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요. 그 논문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 어, 저는 작가로 먼저 등단을 했기 때문에 소설은 청탁이 와요. 문학과 사상에서 예를 들어서 혹은 뭐 문학과 사회에서 뭐 실어보진 못했지만 문학 동네에서 당신의 소설을 주십시오 다음 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청탁을 받고 이제 보통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들마다 미리 뭐 초고를 써놓은 경우도 있을 거고 청탁 받고 요 시땅 쓰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시스템 자체가 청탁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소설을 썼으니까 실어주십시오 하는 거는 지금 저처럼 되게 그 주가가 떨어진 작가 가 하는 짓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썼는데 발표할 지면이 없으니까 제발 좀 이제 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들이미는 거는
너는 자존심도 없니? 이제 이런 소리를 선배 평론가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 학술지 시스템은 뭐냐면은 저희가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투고하는 식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갑인 것 같죠. 연구자가. 갑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내니까. 개조료를 우리가 내고 제 논문을 심사해 주십시오. 심사료를 내고 뭐시기 학회 회원으로서의 뭡니까 또 회비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학회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학회가 아니라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간하는 경우에는 회비는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심사료하고 이제 나중에 게재하게 됐을 때 게재료 탈락하게 되면 게재료는 없지만 어쨌거나 심사하는 누를 끼쳤기 때문에 심사료는 이제 또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뭐 한 3만 원, 5만 원 다 다르고 게재료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제 다 다른데 연구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충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강사 지금 강사로 바뀌었는데 뭐 니네들은 조금 불쌍하니까 게재료 면제해 줄게 해서 이제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적정 분량을 매겨서 25쪽 넘어가면 한 쪽당 인쇄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10,000원씩 더 내라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투고를 하고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해서 투고를 하고 심사를 받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게재하고 말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0수년 동안 논문을 쭉 써왔는데 그 한 15, 16년은 한 번도 수정후 게재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게재 가도 있었고 주로 수정후 게재 그러면 좀 고쳐갖고 바로 실는 거예요. 논문 심사는 보통 세 분이 하고 학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점수도 이렇게 매기고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못 씹는다인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 심사서를 받았을 때 게재가를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아, 내가 논문 잘 썼네. 근데 이 선생님들의 심사서를 보면 내가 논문을 잘 써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심사하는 게 지금 귀찮은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오케이를 때리면 주제가 참신하고 논지 전개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기존 선행 연구 검토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귀학술지에 게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정합니다. 게재가 이거는 몇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면 수정 요구사항을 1, 2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단 말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수정 후 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게재 불가까지는 아닌데 한번 수정해갖고 내가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건 거예요. 그 경우에도 세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논문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재심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게재 불가를 때릴 때는 더 이제 세게 써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게재가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수정 후 게재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심사서가 이제 논문 쓰는 연구자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논문 마감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급하게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면 아, 내 논문이 심사자에게도 어느 정도 읽혔구나, 공감을 불러일으켰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을 다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고쳐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학술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교수면은 승진 심사를 받겠지만은 저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어디 자리가 난다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른바 어플라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워낙에 나는 자리도 없고 저는 워낙 이제 비인기 학과의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다음 또 뭐야? 연구자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이렇게 논문을 써오고 있는데 한 15, 16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수정 재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 무슨 이제 학술지였는데 그거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내 논문이 이런 심사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에.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게 권위와 뭐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대 뭐뭐뭐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뭐뭐뭐 학술지에 실기에는 이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서도 가치가 너무 없고 이런 거였어요. 문체가 너무 에세이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받아온 이제 그 지적을 거기서 이제 받고 당장 그때는 이제 자리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서 어떻게든 해갖고 빨리 이제 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학술지에 또 쉽게 통과돼서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투고한 거는 러시아 문학 전문 학술지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투고를 한 거는 러시아 문학만 이제 실는 데니까 말하자면 경쟁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아니었고 차라리 바깥이어서 오히려 더 플러스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논문 외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인데 학술지도 필자가 다양할수록 주제가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싫었을 수도 있고 인맥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얘가 썼는데 얘 논문이 뭐 그렇게까지 쓰레기도 아니고 못 실어줄 건 없지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침 그때 투고한 논문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싫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명이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사자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수정을 게재해도 되지 뭘 굳이 수정을 재심을 때려. 그 다음에 본인들도 다 연구자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논문을 쓰면서 이러저러한 단점이 보이는데 본인도 쓰면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나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연구서를 쓰기 위해서 그 논문이 체업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논문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서울대 그쪽에서 왜 수정을 재심을 줬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이 너무 없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 있고 작품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체계를 못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논문을 쓰던 그 당시에 저는 못 봤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같은 필자인 저의 눈에도 이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10년 전에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10년 전에 김연경은 지금의 나랑 다르단 말이에요. 논문도 비슷하게. 그때 쓸 때는 내가 필자로서 보게 되지만 지금 보면 내가 독자로서 심지어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물론 이제 저는 수정 후 재심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투고된 논문을 수정 후 게재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논문 심사라는 게 이게 이제 품앗이라서 제가 심사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저도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제 출간된 책에 대해서 돈 주는 사업들 있죠. 그게 이제 많은데 역시나 거기도 인력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몇 번 이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책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제가 책을 낸 그 분기에는 못 가는데 제가 지금 분기별로 뭐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심사를 가보면 어떤 판단의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저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한 패널에 한 두세 명이 같이 있다 보면 나는 이 책을 조금 더 밀고 싶은데 다른 분은 이럴 수가 있고요. 논문 심사서도 우리가 받아보면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게재가하고 수정 후 재심을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예를 들자면 톨스토이 전평 뭐 이런 논문인데 누구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이 어려운 소설을 이렇게 길고 답답한 소설을 이렇게 재미있게 잘 쓰다니. 그다음 또 누구는 이게 논문이냐. 이거는 그냥 대중 독자를 상대로 한 에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종합을 하면 이건 그래도 평점이 수정 후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할 경우에는 학술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되게 심사 결과가 애매한데 사실은 심사자도 우리잖아요. 그 심사자가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논문이 그렇게 못 실을 만큼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찝어가지고 너무 길게 늘어져가지고 논문을 실지 못하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결과를 줬다든지 이러면 편집위원회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논문 작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하고 혹은 심사받고 게재하고 하는 그 논문 외적인 상황, 정치죠 정치. 근데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일반론이고